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각 37에서 40번 같이 볼 차례고요. 네, 곧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의 소재는요. 그쵸, 중세 동물 이야기의 특징이었죠. 이거 되게 좀 내용이 재밌었었죠. 근데 주제는 뭐였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봤는데 이거 참 인수투가 힘들어요. 주제 찾기가. 첫 번째 줄이었죠. Most medieval storytellers and illustrators were naturalists. 자, 대부분의 중세 이야기 말하는 사람들은 뭐 사파가도 아니었고, 중세 시대의 이야기꾼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파가들은 동물학자가 아니었다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대요. They aimed either to entertain their readers or to provide them with religious and moral instruction. either A와 B죠. A와 B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들은 그들의 독자들을 재미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좀 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지침만 내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돼. 그리고 센세이셔널리즘은 이제 그거지. 뭐 인기 얻기, 뭐 이 정도 선정적인 일. 두 가지 엔즈가 있던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맨즈가 수단일 때 엔즈는 목적이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 그럼 이때 두 가지 목적은 어떤 목적이야? 그렇지. 이거지. 뭐 독자들을 즐겁게 하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든지 이걸 다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었던 거지. 정말 이 동물이 진짜 있는 동물이야? 하고 그걸 굳이 실제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뒷부분. But the medieval entertainers had a distinct advantage. 하지만 동물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세 시대의 이런 그 이야기꾼들은 뚜렷한 장점이 있었대요. Because 왜냐하면 이거지. Their readers has no way of checking the veracity of what they were told. 자, veracity란 단어 알아두세요. 무슨 뜻입니까? 진실성, truth의 뜻입니다. 즉, 그들의 독자들이 그들이 들은 거, 말한 걸 당한 거니까 들은 거겠죠. 들은 것에 대하여 진실성을 그러니까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세 이야기꾼들은 확실히 장점이 있었다고. 야, 내가 한 달 전에 어디 동네를 갔더니 용이 불을 내뿜더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하면 뭐예요? 저 새끼 병신 새끼네 딱 그런단 말이야. 근데 중세 시대에는 믿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야. 이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렇지? 그래서 중세시대 이야기꾼들의 동물 이야기의 특징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뻥을 쳐도 몰랐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빈칸 답을 찾는 거였었죠. 빈칸의 답은 이 부분이었지. Their readers had no way of checking the veracity of what they were told. 그들이 들은 게 정말 진실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몇 번이야? 1번이지. 왜 1번 해석해 볼까요? There was no way to prove that it could not happen.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는 방법이 없었다. 똑같은 말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바꿔 말하면 얘랑 똑같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원래 문제는 아시죠? 마지막 줄, 끝에서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부분에 frightening. 자, 이거 원래 우리 교재에선 enough to be frightened 였는데,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렵다예요, 두렵게 하다예요. 자, 다시 frighten의 원형일 때, 이놈이 원형일 때, 이놈은 두렵다예요, 두렵게 하다예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얘는 두렵다가 아니고 두렵게 하다입니다. 자, excite는 흥분하다가 아니고 흥분시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의 감정 동사는 다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는 목적어의 행위를 설명하죠. 그래서 내가 흥분하거나 내가 두려우려면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돼야 되니까 어때요? 수동태로 나와야 됩니다. 수동. I was excited. 이런 식으로. 자, 뭔 얘기다? 지금요, 이 부분의 주어는 앞에 나온 뭐예요? But the very idea that such an encounter might be possible was enough to be frightening. 그렇지. 앞에 나온 정말 그러한 일을 마주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주어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 용이나 그런 놈들을 마주칠 수 있다는 그 생각은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주어가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어야 돼. 그럼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그 대상이, 주어가 아닌 대상이 행위의 대상이 돼야 되지. 그럼 능동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frightening으로 바꿔야 됐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원래 교재는 당연히 ing를 붙인 원래의 문제로 만들어냈지만, 원래의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왜 답이 틀렸는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법은 포인트가 중요하다. 만약에 감정동사에 일이나 ing가 붙었으면 무조건 뭘 물어보는 거다? 그렇지. 주어가 행위의 주체인가, 목적어가 행위의 대상인가를 물어보는 거다. 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은요.
이것도 괜찮은 질문이었어요. 후각, 냄새와 관련된 언어 부족 현상. 이제 한마디로 뭐였어요? 이거였죠. 첫 번째 줄. In a book, A Natural History of the Senses, Diane Ackerman, 이 양반이 refers to smell as the mute sense. mute, 무언해. 이게 주제였죠. 그녀의 책 여기서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냄새를 무언의 감각이다. 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무언의 감각이다. 무언. 말이 없다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다라고 얘기했대요. 끝. 여기 나오는 예가 있지. 아침에 바다의 냄새를 맡았어. 근데 내가 그랬단 말이야. 야, 아침에 맡는 바다 냄새가 저녁 때 맡는 바다 냄새랑 다르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아침에 나는 바다 냄새는 좀 더 짠맛이 나고 조개의 향이 더 나는데 뭐 저녁에 나는 문어의 향이 더 나나요? 그렇죠. 후각이라는 게 그러므로 어떻다? 언어를 갖고,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그 후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후각은 언어로 표현하기에 참 어떻다? 힘들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A의 답은 그렇기 때문에 A는 바로 앞에 있는 detect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detect가 감지하고 탐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감지, 탐지, 인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perceive, 그쵸? B는요. 그렇죠. 세 번째 줄에 reference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without reference to 구조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에 perceive, reference가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39번 가보죠. 19세기 질병 관련 문서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 글의 소주였고요. 좀 내용이 좀 추상적인데 얘도 이제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 줄이 주제예요. 9th century writings about this is of a window into earlier conceptions of the body. Perhaps less obviously, did the same writings speak to earlier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 이게 주제였고 19세기의 문서. 근데 이제 질병에 대한 문서가 어떤 창의 역할을 제공해줘. 어떤 역할을 제공해준대? 초기의 몸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에 대한 창을 제공해준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에 대해 우리 바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덜 명확하긴 한데 이 똑같은 19세기의 질병과 관련된 문서가 어떤 역할도 한대요. 그렇죠. 어떤 환경에 대한 초기의 개념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 19세기 질병 관련 문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 몸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그 당시에 몸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개념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빈칸의 답은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디스피어. 여러분 제발 문제 풀 때 지시대명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독해든 해석이든 독해할 땐 당연히 지시대명사를 원래 명사로 바꿔야지 해석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순서 찾는 것이든 빈칸이든 뭐든지 간에 항상 이놈이 가리키는 게 뭔가를 꼼꼼하게 따주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빈칸 뒤에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This fear of distant and unfamiliar places가 힌트였어요. 멀리 그리고 친근하지 못한 장소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그랬죠. 그럼 빈칸에 뭐가 나왔어야 돼? 그렇지. 이것으로부터 느껴지는 fear, 두려움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돼. 왜? 디스라고 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두려움과 관련된 그래서 어떻다? 그렇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든지 우리를 무섭게 했다든지 이런 지문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였죠.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지. 4번에 were raised physically threatening 이게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실질적으로 정말 위협을 가하는 존재였다는 거야. 이게 답이었는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수능이 끝나면 그 수능을 분석하는 버릇이 있는데 점점 평가원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글과 글 사이의 유기적인 논리 관계를 네가 따질 수 있느냐를 자꾸 물어봐. 그래서 실제로 연결사나 지시대명사를 주고 그러니까 힌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 앞이나 이 뒤에 뭐가 있어 답에 힌트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내거든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건 뭐 이미 수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요. N수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실제 수능에서도 this bias인가 that bias인가 해서 그 편견에서 편견을 설명하는 게 빈칸에 답이었던 게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40번. 이거 식품을 먹기까지 관련되는 요소들이야. 우리가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한다는 게 이 글의 주제였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There are many different groups of actors involved in bringing the food we eat to our mouths. 그쵸? 자, 많은 다른 그룹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고
어떤 인자라고 봐도 되고요. 음식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람들. 근데 뭐 우리가 우리의 입까지 먹는데 음식을 가져오는 데 관련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도 이제 끝에서 네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줄. The various actors in the food system are engaged in a struggle over who will have power and control of the production and supplies of food and how the benefit and risks arising from different activities will be distributed. 게다가 이런 음식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이 사람들도 어디에 관여를 하게 된대요? 그렇지, 이러한 어떤 스트러글, 투쟁에 관여를 한대. 즉 누가 그 상품과 음식의 공급에 대해서 힘과 조절을 할 것이며, 그래서 그 이득과 위험, 즉 다른 행동으로부터 나온 이득과 위험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도 관여를 하게 된대. 그러니까 이 식품을 먹기까지 관련된 요소들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어떤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주제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이 빈칸답 찾는 거였지. 자, 빈칸의 답은 일단 unless가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게 해야 돼. 이거 정말 조심해라 얘들아. 이런 거 주면 애들 진짜 다 틀려. 그러니까 꼼꼼해야 돼요. 이건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 이라는 부정이에요. 즉 빈칸이 아니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된대요. 그럼 빈칸은 뭐? 그렇지. 이 노란색 미줄진 부분에 반대 개념이 들어가면 돼. 즉 반대 개념이라 함은 내가 음식을 먹는데 많은 사람이 관련되지 않는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음식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여를 안 해요. 그 얘긴 나 혼자 한다는 얘기죠. 내가 알아서 먹는다가 빈칸의 답이었던 거야. 그게 논리적으로 안 되면 답을 못 풀어요. 하고 보기를 보세요. 몇 번? 그렇죠. 3번이었죠. We live a merely self-provisioning life. 우리가 주로 자가 공급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원래 문제 정리 좀 하죠. 원래 문제. 자, 원래 문제는요. 세 번째 줄에 found 보이세요? 이 부분이 found냐, found냐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법 문제로 원래 우리 교재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그치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돼. 근데 이 부분은 동사가 아니었죠. 하이픈 빼버리세요. 문법을 볼 때에는 하이픈 쉼표는 빼도 돼. 왜? 수식이니까. 그럼 없애버려. 그러면 may all be에서 뒤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found는 동사 역할을 할 수 없는 놈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답이 found야. 얘는 동사니까 안 돼. 그래서 found가 답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거였죠. 후년인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지. 당연히 will have power에 will have가 동사니까 주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고 해석상으로 누가잖아. 누가 주어. 그치? 그래서 답이 뭐였던? 여기 후가 들어가는 문제가 이제 나왔던 거지. 그렇지? 이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강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11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